자, 14페이지 2번, 1번에. 자, 먼저 용액의 색깔은 노란색. 노란색이죠. 이유는 그 염화 수소 전체에 이제 비트경이 올라오는 게 산성이니까. 자, 올라오는 게 산성인 게 아니라 아니 염화 수소.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걸 뭐라고 해요? 아, 네. 염산. 염산이 되죠. 그죠? 염산. 그래서 용액이 산성이 된다. 실제 BTB는 수소에서 무슨 색깔이었어요? 투명색. 네. 페로프탈레인 용액인 줄. 자, 더 있을 수 있어. 네? 뭐라고요? 자, 그래서 녹색이었다가, 그죠? 중성인 물에서 녹색이었다가 위로 올라와서 색깔이 어때요? 노란색이 됐는데 이거는 염화수소가 녹아서 용액이 산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물론 분수의 원리는, 물어본 분수의 원리는 다른 거야. 자, 무엇을 이용해서 쓰래요? 기체 분자 개수, 용해도, 압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써 있으면 점수를 깎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려도 점수가 깎이지만, 그치? 내용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단어가 세 종류가 다 있어야 돼요. 먼저, 자, 분수의 원리. 뭐 때문에 분수가 생긴다?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자, 용해도를 이용해야 되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서, 커서, 그치? 물에 녹아 기체 분자수가 줄어들면, 감소되면 내부 압력이 작아지고 그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압력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상승되고요. 자, 상승된 물에 또 녹으면 계속 분수 현상이 나타나죠. 언제까지 분수 현상이 나타난다? 염화수소 기체가 다 녹을 때까지. 왜 나 째릴 거야, 윤서야? 윤서야, 이렇게 고개를 살짝 5도만 돌리면 정면으로 날 볼 수가 있어요. 눈만 돌리니까, 눈동자만 돌리니까 째려보는 것 같잖아. 깜짝이야. 오늘 깜짝 놀랄 일이 좀 많아요. 여자 같으신 분, 날 째려보는 분. 완벽한 남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뭘 더 그렸어요? 네. 머리에 보이다가. 자, 이 단어 다 써서 여러분 꼭 표현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첫 번째가 뭐라고 주원아?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제대로 읽고. 네, 문제를 제대로 읽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 반드시 판단하세요.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용액의 색깔을 안 쓰면 그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 그치?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1점 1점이 소중해요, 여러분. 그 1점으로 최종 합격 또는 2차 합격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그 설명회를 보면, 경과나 경기 설명회를 보면 합격자 애들의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경기 문제가 작년에는 각 과목당 한 3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아니다, 4문제이다. 4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4-5문제. 왜? 자,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각 과목당 하나씩 예시를 들어놨어. 자, 보면 합격자 중 그 문제들에 대한 정답률이, 그래서 정답률이 이제 작으면 55% 정도, 높으면 한 70% 정도, 7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합격자들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보통 잘 풀어. 근데 자, 불합격한 애들의 평균을 보면 높으면 50%, 45%인가? 이 정도 되고 낮으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때 얘기했었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특정한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정답이, 아까 합격자들 정답이 높으면 한 75%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4명 중에 3명이 다 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합격자 수준에서 그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합격자 애들도 많이 틀려요. 50% 수준까지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도 문제를 지금 기출 풀어보면 통합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 문제들도 애들 틀리긴 하는데 남들이 그 문제를 대체로 맞는다면, 합격자 기준이에요. 합격자 기준을 대체로 맞는다면 내가 그 문제를 틀렸을 때 어때? 데미지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꼬리 문제잖아. 특히 이제 경기는 꼬리 문제가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는데 대신에 문항수가 많은 거죠. 꼬리 문제 없는 문제가 많은 거. 근데 이제 통합은 이제 꼬리 문제가 많고 큰 문제, 한 문제가 좀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과목당. 그러니까 총 문항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 따지면 경기가 문항수는 작은 거다. 총 문항수로 따져. 네. 총 문항수가 과목당 6개 아니잖아. 근데 통합은 꼬리 문제가 보통 3개, 많으면 4개까지 있거든요. 1교시 과학이 총 20문제. 그러면 저기 아니 과학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대신에 이제 꼬리 문제가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1, 2번으로 나눠지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는 문항수는 작은 거지. 얘네들 문항수 엄청 많거든. 7개 정도 되거든요. 꼬리 문제 포함해서. 얘네 과목당 5문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과목당. 수학은 모르겠어요. 수학은 뭐 어떤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꼬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를 다 맞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3분의 2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1, 2번 꼬리 문제는 풀 수 있는 게 많잖아. 어이? 그쵸? 거기다가 뭐 할 수도 있어? 부분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 서술형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아까 얘기했어요. 반드시 답을 써야 되고요. 근데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문제를 잘 읽는다. 잘 읽는다라는 건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문제 잘못 봤어. 그럼 어때요? 답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아는 내용도 틀려. 아는 내용.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 그치? 자, 그러면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서는 수조에 어떤 용액을 만들어야 돼요? 자, 무곡성 용매 넣으면 좋겠잖아, 그치? 근데 뭐가 이미 들어있어, 수조에? 물하고 BTB가 들어있죠, 그치? 거기다가 어떤 물질을 넣어야 되지. 자,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무곡성 기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물질이에요? 이번 종모에서도 나왔는데 통합. 누가 칠판에 내 열심히 다 지워놓고 갔는데 낙서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지워놨는데 이제 이씨. 자, 내가 깨끗하게 지우는 게 몇 주 안 됐는데 자,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가 어떤 물질이다? 산성기체. 기억나요? 이산화탄소가 산성기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이산화탄소가 산성기체라는 건 산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산이랑 물에 녹아 수소율을 내놔야 되잖아. 얘는 수소가 없어서 아니야. 왜 산성기체냐면 물과 더해지면 뭐가 될 거야? 탄산이 될 거죠. 얘는 산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산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성기체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어떤 물질이냐면 비금속 산화물이죠. 맞아요? 비금속 산화물 이산화탄소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산화황도 있고요. 이산화질소도 있어요. 얘네들도 물에 녹으면 뭐가 돼? 얘는 아황산 또는 삼산화황이면 황산이 되고요. 물 더해지면 또 얘는 더해지면 뭐가 돼? 질산되죠. 물에 녹아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기체. 대신에 주로 산성기체, 주로.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이제 산성기체가 모두 되고 2번 종모에 통합 이 문제 나왔었죠. 자, 산화마그네슘에 또는 마그네슘에 염산을 반응시켰다. 그치? 자, 산화마그네슘 염산이랑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얘랑 똑같아. 얘 누구더라? 생석회. 얘 뭐예요? 발열 반응인데, 자, 물과 만나서 뭐가 될 거야? 물과 반응해서 뭐가 돼요? 이게 뭘까요? 염기죠, 염기. 수산화이온 염기.
자, 산화칼슘은 물과 반응해서 염기가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염기는 아니고 염기성 물질이 맞아요. 제가 아니에요. 염기성 물질인데 얘도 산성 물질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 기체라서 산성 기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얘랑 공통점이 뭐야? 얘랑 공통점. 산소가 있는데 금속이 산소랑 만나죠. 금속 산화물이. 금속 산화물은 물과 만나서 뭐가 될 거야? 염기가 될 거예요. 즉, 다 염기성 물질.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물질이고요.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염기성 물질이가 뭐랑 반응할 수 있다? 염산이랑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염기는 아니지만 염기성 물질이잖아. 그리고 산이랑 만났잖아. 그러면 염기랑 산이 만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뭐가 나올 거야? 물과 염이 나올 거야. 그치? 이 염은 이온결합 물질 염이라고 했으니까 구경꾼 이온. 자, 누가 구경꾼 이온이에요? MgCl2. 개수 맞추면 2예요. 그래서 그 반응식에 세 종류가 들어가요. 반응식에 세 개를 써야 돼. 근데 왜 걔는 변화가 없었을까? 금속은 염산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생기잖아요. 기포가 막 눈에 보여. 근데 얘는 고체, 수용액, 액체, 수용액.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어떤 변화는 있냐면요. 고체인 산화마그네슘이 수용액이 되니까 쟤가 점점 없어져요. 염산 뿌리면 쟤가 점점 없어져. 그렇게 보여요. 얘가 산화칼슘 생석회에다가 물 뿌리면 어떻게 돼? 발열 반응하면서 얘가 점점 저기 하듯이 똑같아. 얘도 일종의 중화반응 발열 반응하면서 물과 염이 돼. 그 내용이다.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는 어떤 물질이다? 산성 기체다. 그래서 누구에 반응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산화탄소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누구랑 반응할 수 있다? 염기랑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하면 뭐가 될까요? 산성이랑 염기랑 만났어. 그럼 뭐야? NaCO 하고 NaClOH는 또 뭐야? NaCO 아닌데? 얘들아, 산과 염기라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물. 과 염. 어떤 염? 염. 나트륨 염. 그리고 그렇지. 응? H가 아니지. 아, NaHCO3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NaHCO3가 나올 수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래서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물도 그러면 몇 개 나오거든요? 하나인가? 맞나? CO3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는 안 녹아요. 자 무슨 요기로 녹을 수 있어? 염기성 수용액은 녹는 것처럼 보여요. 보일 때. 실제 녹는 게 아니라 뭐야? 반응하는 건데 눈으로는 기체가 점점 줄어드니까 녹는 것처럼 보여요. 수용액에 녹아서 기체가 사라지니까 점점 용해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는 용해는 아니고 화학 반응입니다. 돼요?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2번. 근데 이 문제 네? 네, 수산화트륨 수용액 또는 수산화칼슘 수용액도 돼요. 수산화물이면 다 돼요. 예, 염기성 물질이면 다 돼. 대신에 물에 잘 녹아야 돼요. 염기성 물질인데 물에 잘 안 녹아. 그러면 이제 비추이긴 한데 수산화칼슘도 솔직히 잘 녹는 건 아닌데 뭐 앙금은 아니니까 괜찮고요. 대신에 수산화칼슘을 넣으면 플라스틱 안이 뿌얘져요. 앙금 생기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산화탄소는 어떤 물질이다? 산성 물질이다. 산성 기체다. 그래서 염기성 수용액에 반응한다. 기체 분자수가 감소된다.
라고 하면 돼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게 포인트니까. 근데 이 문제 우리 특강 시간에 한국 기출 풀 때 이산화탄소 넣어놓고 그쵸? 가장 간단한 실험 방법을 제안하시오라고 할 때 설명했었는데 무극성 용매를 넣는 것보다 이미 수도 속에 물이 있으니까 그냥 염기만 녹여주면 그치? 스포이드에 그 염기만 넣어주면 염기성 수용료만 넣어주면 바로 실험할 수 있다. 간단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니 이게 16년이니까 한 8년 만에 문제가 또 나왔던 거죠. 그죠? 8년이면 좀 길긴 하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같은 내용 다른 문제로 계속 나온다. 자 3번 나는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차이점. 자, 나는 기체가 어떻게 돼서 용해가 돼서 그치? 자 분자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여 압력이 작아지는 이유고요. 자 라는 열팽창이죠. 실제로 플라스크가 공기만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수도에 넣은 거죠. 자, 이때 좀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빨대의 길이가 좀 중요해요. 빨대.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빨대가 반드시 자,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잠겨 있어요. 빨대가 이 아래에 잠겨 있지 않다면 자,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왜? 공기가 넘어가서 공기가 나가면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빨대는 반드시 어디? 여기 물에 잠겨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매직처럼 보여요. 대부분의 마술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많다. 물론 사람이 유연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절단 실험 있죠. 사라지는 거, 뿅 하고 사라지는 거. 유연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좁은 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난다든가. 그런 거 못 봤어요? 그 마술사 남자분들이 갑자기 여자를 뿅 하고 바뀌잖아요. 거꾸로는 없어. 예쁜 여자분이 남자 마술사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왜? 보통 여자분들이 유연하시니까. 어디 쏙 들어가 있다. 좁은 틈에 쏙 들어가 있으려면 남자 마술사는 좀 힘들다. 아니 그 중에 이제 옛날에 엄청 유연하신 남자분들도 계셨어요. 통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 근데 그건 마술사보다는 아니 진짜 요만한 통이 요즘 그런 마술사 없나? 나 어렸을 때는 한 요만한 통이 있거든요. 사람을 액체로 만들어서 넣으면 꽉 찰 것 같은 통. 그만한 통에 아저씨가 다리 넣고 몸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아 진짜. 그러면 여기 구탱이만 비어 있어요. 꽉 차 있어 사람이. 그런 거 본 적 없어? 그래서 사람을 액체로 만들면 그 안에 툭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통을 준비해놓고 들어가신다니까 진짜. 나만 봐서 그런 거? 그래 요즘 못 본 것 같긴 해. 표현이 되게 왜? 사실적이지 않아요? 사실적이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한 90% 찰 것 같은 정확하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얘는 어떤 원리? 자 어떤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무슨 법칙? 그죠? 기체 열팽창이기 때문에 샤르를. 자 기체 열팽창이 아닐 때 샤르를 쓰면 안 돼요. 기체 열팽창에 의해서 압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밀려난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건 차이점이잖아. 공통점은 분수를 그러니까 얘는 원리가 기체 용해도를 이용한 거고 얘는 원리가 샤를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통점이 압력 차이가 나아요. 자 어떤 친구가 공통점을 물어봤더니 물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건 분수야. 분수를 만든다. 그건 문제에서 분수로 적어줬는데 분수가 생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공통점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압력 변화에 의한 그쵸? 분수가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보통 점수가 없어요. 그죠? 변화해서 써야 돼. 그죠? 다른 내용으로 써야 돼요.
자, 뒤에 문제 볼게요. 우리 16, 17페이지. 배구 기출까지 1번까지 두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우리 실전 문제 풀 때 주사기 있었죠? 철가루 넣고 따뜻한 철가루 넣고 한통 넣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 비교했던 실험 기억나요? 이렇게 됐던 거. 자, 이거랑 어때요? 비슷한 문제, 내용은 비슷해요. 대신에 실험 방법이 달라졌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보니까 16페이지도 1번이고 17페이지도 1번이네요. 그냥 풀어요. 넘버링을 다시 해야겠다. 16, 17페이지 두 문제 다 풀어요. 근데 이 정도면 넘버링을 안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안 할게요. 하나가 많이 것 같은데.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각 문제마다 번호가 제각각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문제가 그렇게 애들이 복기를 그렇게 했는데. 자, 반응식 써볼까요? 쓸 수 있지? 쓰죠. 내가 다른 과는 채점을 했는데 아직도 틀리던데. 어떤 친구는 NG2라고 했고요. 갑자기 금속이 분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MG 뭐 MG MGCL이라고 하더니만 앞에 MG에다가 이제 1을 붙이는 거지. G는 어딨어? 모르겠어. 희한하게 쓰는 거 아니야? 별 희한하게 다 들리더라고. 근데 이렇게도 틀릴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근데 저희 과거이기 때문에 아유. 자, 네, MCCL2예요, MCCL이에요. 네? 이게 뭐지? 뭐지 쟤는? MG 마그네슘이 전자 몇 개 잃어버리니? 잠깐만요. 이게 아프니까 화를 휘두르네. 이까구나. 그래서. 경관처럼. 그래서 이게 저도 뭐 MGCL이 MGCL2야. MCCL2죠. 10초 전에 네가 얘기했잖아. 자, 읽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실린더가 어때요? 전체 부피는 일정하죠. 그치? 그래서 자, A가 있는 공간을 처음에 어때요? VA랑 VB가 똑같았는데 자, 요 길이를 LA라고 하고 여기가 LB라고 했는데 자, 그 비율은 LA분의 LB가 자, 어때? 1대1에서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되죠? 얼마까지? 4분의 1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T1, T2가 된다. 자, 여기에서 T1까지는 자, 이거는 자, 왜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긴 이유? 수소기체가 발생. 자, 그것만 별pen트. 자, 지금은 화학 반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기체도 생기지만 동시에 뭐예요? 발열 반응이기도 해요. 전자가 아픈가? 실제로 제가 학교 연습 치료도 했을 때 있어. 기원하지 마요. 기억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수소 기체가 발생돼요. 입자수가 어때요?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동시에 발열 반응이죠. 열이 발생하여 자, 온도가 높아지죠. 자, 여기서 특징은 압력을 어떻게 된다? 실린더 압력 증가합니다. 처음에 대기압과 같았죠. 처음에. 그치? 네, 여기서 어때요? 압력이 증가하고. 자, 그러다가 툭
다시 비율이 커졌을까요? 비율이 커졌어요? 시간 자체가 식으면서 반응이 끝났어요. 그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수소기도 발생하지 않고 발열도 없는데 대신에 어때요? 처음 온도보다 내부 온도가 높은 상태죠. 실린더의 온도가 실험실의 온도가 어떻다?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열 이동이 일어나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그래서 실린더의 온도가 파가 나면서 압력이 어떻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총 입자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총 입자수는 변화가 없어요. 자,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게 감소 아니에요? 잠깐, 나 뭐라고 썼어? 정신이 모르겠어. 괜찮아요. 10시까지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지는 걸로 봐서 10시까지 괜찮아요. 자, 3번 어때? 3번? 여러분 3번? 3번 어때? 열출이 또 없고 입자수 변화도 없고 그래서 어때요? 변화가 없다. 부피 변화가 없다. 그죠? 입자수도 1점, 온도도 1점.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 안 한다고 부피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오, 서로 3번이 있어. 내가 아까 3번까지 있다고 안 했나? 안 했잖아. 앞에 것만 했잖아. 근데 내가 17페이지까지 풀라고 그랬잖아, 아저씨. 아,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네가 1번 1번이라고 문제 문항 왜 붙였냐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 1번이한테 6개 있어. 알았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나 어디까지 있어? 2번 다 풀었나? 압력. 자, 이때 압력은 3번에서의 압력 있잖아요. 자, 처음 압력에 비해서 초기 압력이랑 비교하면 초기 압력이랑 3번 압력이랑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3번 압력이 커요. 왜요? 입자수가 늘어난 만큼. 입자수가 늘어난 게 어디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피 전체가 똑같은데 그죠? 총 입자수가 늘어났지. 어차피 A의 압력과 B 압력은 어때요? 같은 압력까지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지금 3번 답은 얘들아 3번 답은 뭐예요? 3번 답은 풀수 있어. 풀으라고 시간 줄 때는 안 풀어 그죠? 씨. 아니, 5분의 2? 5분 8. V A죠. 왜? 전체 부피가 얼마다? 2V A다. 저 A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길이 B가 얼마다? 4의 1이다. 즉 전체 5분의 4가 A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다.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17페이지. 자, 이거 이해했어요? 17페이지 문제는 이해가 돼요? 1분 풀었기 2분 남았어. 10분 들을 때 안 풀고 저 씨. 켜봐요. 2분. 꾹 누르면 좀 나아. 오, 이렇게 결합하는 거 있잖아요. 막대하고 공하고 결합하는 거 딱 2번 나왔거든요. 대구에서 1번 나왔고 서울에서 1번 나왔고 그 전과 후에도 나온 적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다.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해보는 걸로만 좀 하랄 때 열심히 좀 해봐요. 수업 지금 풀이하려고 그럴 때 좀 열심히 하세요. 4개? 아닌데요. 자, A가 있어요. A 구멍이 어디 있어요? 삼형체 구조이기 때문에 자, 위와 옆에 104.5도로 그쵸? 그리고 앞에 튀어나와 있는 막대가 있고요. 그치? 뒤에 들어간 방향으로 막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4면체 방향으로 막대가 있어요. 자, A가 총 몇 개? 5개. B가 구멍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B끼리 연결하는 순간 A는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즉 뭐예요? 연결 고리는 누가 잡아야 돼? A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옆에 있잖아. 옆에 자, A랑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요 A도 어때요? 또 옆에 이렇게 A랑 연결할 수 있죠. 맞니? 그러면 A랑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면 자, 마지막 끝에 있는 A는 누구랑 연결하면 돼요? B랑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자, 요 가운데 있는 A는 어때요? B가 여기 앞에 튀어나온 B가 있고요. 그치? 뒤에 들어간 B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치? 그러다 보면 구조를 좀 단순화할게요. A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보다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미근년을 여러 번 알아봤는데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좀 하긴 해요. 안 아픈 경우는 없지만 덜 아프다가.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 끝에는 이렇게 B는 A가 6개. 몇 개지 지금? A가 6개? 내가 지우지. B, 이렇게 연결하고, 그치? 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봐봐. 이걸 다 그리면 헷갈리잖아요? 이미 그렸네. 그리시고. 이미 다 그려버렸네. 얘를, 여기를 잡아. 얘를 잡아요. 얘를 손으로 잡고, 얘를 손으로 잡아.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 얘를 놓고, 얘랑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를 놓고서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B가 앞에 있는 게 뒤로 넘어가죠. 아이씨. 다시 그릴게요. 못 그리겠다. 다시 그릴게. A가 있고, 옆에 A랑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B가 있고, 들어간 B가 있는지, 여기를 잡고, 하나만 잡아야 되는구나. 둘 잡으니까 회전을 안 하는구나. 자, 하나만 잡고, 얘를 돌려서 회전을 해주면, 이렇게 B가 넘어올 수 있죠.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팔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회전을 뒤로 넘어가잖아. 보여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얘를 보여줄까? 안 넘어가네. 넘어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A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잡고 돌렸지, 그치? 자, 튀어나온 게 자, 여기로 넘어갔고, 그죠? 요 튀어나왔던 B가 넘어가서 뒤로 B로 넘어가고요. 뒤에 자, 옆에 있었던 A가 뒤로 넘어가서 자, A가 되죠. 근데 얘랑 구조가 어때요? 그냥 회전만 시켰을 뿐 다른 구조가 아니에요. 같은 구조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지금 막대를 그리면 이거 다 귀찮으니까니 자, A만 이렇게 그릴게요. 어차피 B는 누구에 따라서 A 위치에 따라서 막대 구멍만 채워줘요. 연결은 누구만 할 수 있다? A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연결은 A만 할 거니까 자, 이 구조가 있고요. 자, 얘를 잡고 얘 말고 얘를 잡아야 돼. 얘를 잡고 회전을 딱 해보면 자, A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A가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얘가 땅을 딸려가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떠다?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꺾은 선은 다른 구조가 아니라 같은 구조가 된다. 대형 꺾은 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세 번째에서 꺾었잖아요. 자, 요 끝에 있는 A 있죠? 요 다섯 번째 A를 자, 껴서 여기다 연결하면 여기다 연결하면 어때요? 자, 얘나 같은 구조가 될까? 1번하고 2번은 같은 구조라고 했죠? 3번 구조는 1, 2번과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왜? 자, 특이점이 뭐냐면 이 구조들은 특이점이 뭐예요? 가운데 A가 있으면 다른 A랑 몇 개가 연결했다? 2개만 연결해서 그 이상의 연결이 없지. 얘는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까지 연결 문자랑 아무리 늘려도 A 입자 하나에 3개 A를 연결하는 구조는 동등하게 나올 수가 없죠. 얘는 하나씩이다. 얘가 돼요? 그러면 또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꾸불꾸불은 안 된다니까요? 꾸불꾸불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만드는 구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거 말고 그러면 그 십자가 모양. 십자가 모양은 되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요거 첫 번째. 얘를 떼어서 지금 여기 구조에다가 얘를 떼어서 여기다 연결하고 이건 어떻다? 다른 구조는 또도 있죠. 이게 끝이에요. 3가지예요. 더 없어요. 이거 1, 2, 3, 4. 아 이거 이거. 1과 2가 같으니까요. 오 겁나 많이 나오네. 응? 겁나 많이 나온 게 서로 같은 애들이에요. 어떻게 그렸는지. 아 평면도. 지금 보면 얘랑 얘랑 같은 애고 얘랑 얘랑 다른 애고 이렇게 예. 그렇지. 얘랑 얘랑 또 같은 애고. 아. 그렇지. 아, 그래서- 그래서 이걸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사슬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주사슬 한 부풀이기 있죠? 주사슬을 연결했어. 주사슬의 개수가 5개, 5개면 같은 애. 그렇죠? 주사슬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4개. 얘랑 다른 애. 주사슬의 개수가 몇 개야? 3개. 얘랑 다른 애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응? 그건 지난주에 나눠줘서 그래요. 내가 아까 다 해줬구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랑 같이 보면 되겠다. 7번 풀어. 얘들아 7번 풀어. 7.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풀까요? 자, 7번 볼까요? 7번. 자, 말로 합시다. 말로. 자, 선조들이 식물을 키울 온실을 내는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실의 음식을 겨울철에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온실을 지었대요. 지금 경주에 가면 조선시대 온실을 본따 실제로 원리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유리 온실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그런 이제 빚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했는데, 자, 식물을 키울 조건이 뭐가 있다? 온도, 습도, 햇빛. 그죠? 이게 중요한데 특히 언제? 겨울철에. 그래서 온실을 사용하는 거잖아. 자, 이때 기니디를 온도, 습도, 그리고 햇빛의 양으로 설명을 하래요. 자, 먼저 남쪽을 제외한 3년은 진흙과 볏짚을 쌓았고, 남쪽에 뭐가 있어요? 예. 지금 해가 있다고요? 온실의 남쪽에 해가 있어요? 자, 남쪽에 뭐가 있어요? 기름 먹인 한지 넌 안 써있니? 저또 있는 자, 기름 먹은 한지가 남쪽에 있어요. 이유는, 자, 기억하고 뒤에서 묶을게요. 이유는 햇빛이 안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느 쪽으로 주로 들어와요? 남쪽으로, 그쵸? 남쪽에서 동해서 떠서 서울 지는데 남쪽으로 치우쳐져 겨울에 이제 북쪽은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요. 대신에 북쪽은 뭐가 많아요? 북서풍, 찬 시베리아 기단에 바람이 불죠. 어때요? 거기다 창을 내면 얼어 죽어요. 그치? 그래서 어떤 단열 효과로 볏짚과 진흙으로 흙벽돌을 쌓는 거죠. 두껍게. 그래서 온돌의 효과가 있어요. 온돌이 아니라 온도. 온도 때문에 남쪽에 창, 햇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그냥 한지가 아니라 기름 먹인 한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싸요. 네. 자, 그냥 한지는 불투명하잖아. 빛이 안 들어와요. 아 기름은 기름 먹인 한지는 어떻게 돼요? 있어요. 근데 종이에 기름 떨어뜨려 봤어요? 한 번도 안 떨어뜨려 봤단 말이에요? 둘이 기름을 왜 떨어뜨려요? 나 다도 떨어뜨려 봤는데 무슨 기름인데? 뭐? 음식 밥 먹다가 삼겹살 기름. 그렇지, 맞아요.
약간 반투명해져요. 특히 한지가 얇잖아, 그치? 왜? 아까 상상을 해봐봐요. 근데 기름을 돌리고 있고 종이를 돌리고 있는데 둘을 같이 돌리기 없지. 밥 먹으면서 숙제할 때 예전에 알았어요. 자, 기름 먹인 한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투명해집니다. 완전 투명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빛이 통과할 수 있어요. 휴가. 두 번째, 실제로 얘가 비나 눈이 올 때, 그죠? 네. 자, 그 내구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에 젖지 않으니까. 그냥 한지였다면 어때요? 물에 젖는 순간 찢어지기 쉬우죠. 내구성이 떨어져요. 물론 기름 먹은 한지가 뭐 한 계절을 다 나는 거 아니죠. 관리는 해줘야 되겠지만 내구성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반투명한 거는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햇빛의 양 때문에 반투명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온도도 있고 빛도 있어요. 그치? 기억은 온도, 디귿은 온도와 빛. 왜냐하면 빛 자체도 뭐가 돼요? 복사열 있죠, 복사열. 그치? 우리 그늘진 곳보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기온은 똑같아도 내가 느끼는 온도는 달라요. 맞아요? 니은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니은? 적당한 온도. 예스. 적당 온도 두지 말고 온도라니까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겨울철이니까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고요. 아구미는 물을 끓여서 습도를 높여줘요.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 낮은 습도, 이게 식물이 자라기 부적절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높여준다. 30cm 배양토로, 그쵸? 적당한 온도. 직접 땅에 부들이 지나가면 식물이 다 네, 죽어요. 그쵸? 자, 8번. 자, 인공 광합성 장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CO2를 공기 중에, 그러니까 이 뭐냐, 그걸 뭐라고 하지?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 연료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연료를 연소했을 때 생긴 이산화탄소로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왜? 거기서 포집한 걸로 다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제 플마 제로일 뿐이죠. 그치?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연료도 사용할 수 있고. 왜냐면 이 연료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공장이나 자동차에 그 엔진 부분 있잖아요. 그쵸? 자, 그거를 다 전기 또는 수소 연료 장치로 다 바꾼다면, 다른 장치를 다 바꿔야 된다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연료 장치는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에너지가 다시 더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한다 얘기도 하거든요. 이 꼴이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많이 활용하는 게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허리 펴. 괜찮아졌어. 수업이 끝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된다? 가속화되지 않는다. 그지? 그런 효과가 있다. 먼저 설명할게요. 지구 온난화의 정의를 들어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뭐예요?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뜻이야? 온실기체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자, 온실기체는 뭐가 있어요? 수증기도 온실기체예요? 자, 온실기체에는 들어가는데 온난화의 요인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일정 수준 이상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 수증기는 물은 순환하니까. 액화되고, 그렇죠? 기화된 만큼 액화되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수증기가 더 늘어날 일은 없고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얘기가 되고, 실제로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의 효과는 더 크대요. 그런데 메테인이 공기 중에 있는 비율보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메테인, CH4, 네, 걔는 NH4는 이온이에요. NH3는 암모니아, 3가 암모니아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도 많았어. 메테인은 공기 중에 늘어나긴 해, 예전부터 늘어나긴 하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가스, 석유 시추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메테인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공기 중에 많이 나오거나 또는 그걸 연소시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효과 면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효과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양, 증가하는 양, 기단에 존재하는 양하고 그 효과를 곱했을 때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산화탄소 주요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석유와 같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다. 석유와 같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 생산에도 많이 쓰고요. 우리 옷 같은 거 어차피 만드는 공장 돌릴 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굴러가는 데도 석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의 문제긴 한데, 자, 살아가는데 쓴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뭐예요? 필요 없는 걸 많이 사고 버리죠. 예를 들어서 비닐과 플라스틱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일회용이 많아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1차다. 이미 쓴 거를 없앨 수 없는,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별 얘기를 했죠. 또 온실효과. 자, 지구 온난화는 정의가 뭐라고요? 지구 온난화 정의 어떻게 된다고? 온실 가스가, 그래서 제기 온실 가스가 증가하여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반사, 그죠? 반사하면 자, 어떻게 돼요?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더 상승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해요. 정확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 정의를 정확하게 써야 돼. 자, 그러면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왜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어요? 대기 중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연료를 만들면 그 연료를 사용할 때 어때요? 기존에 있는 연소 장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재생산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때? 그때 나오는 생성물의 이산화탄소는 대기로 돌아가지만, 자, 원래 있었던 이산화탄소는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중 효과예요. 내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때요? 기존에 있던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해야 될 일은 내가 인공 광합성을 통해서 액체 연료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지. 됐니? 그래서 탄소 순환, 다시 탄소가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됐어요? 됐니?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끝났어요. 20페이지부터 풀면 되는데, 이거 모의고사 이것도 모의고사는 꼭 나머지 모든 문제에 다 쓰는 거예요. 일단 엮어보세요. 네? 모른다고 포기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짧게라도 쓰세요. 짧게라도.